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차로 산별초의 항쟁 나라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측에는 김은동 선생님이고요. 반대 측에는 강경진 선생님입니다. 우선 산별초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조사를 했는데요. 원래 산별초에서 별초는 임시로 조직된 선발군이라는 뜻으로 일종의 유격대를 말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산별초는 고려시대 경찰 및 전투 임무를 수행한 부대의 이름이고요. 야간 경비를 목적으로 조직된 야별초에서 시작하여 도성을 순찰하고 도덕을 잡는 등 민간의 치안까지 담당하면서 좌별초와 우별초로 확대 재편되었다가 몽골의 잦은 침략으로 인해 포로로 갔던 고려군 중 탈출한 병사들이 몽골에 대항하는 신우군을 결성하면서 좌별초, 우별초, 신우군을 통합해 산별초라고 총칭하게 되었습니다. 산별초의 원래 임무는 도둑을 잡고 경찰권을 행사하고 형옥의 기능을 하는 거였는데 나중엔 군사활동까지 하였고요. 군사활동으로 수도 경비, 친위대, 특공대, 경찰 임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40년 동안 대몽 항쟁의 핵심부로 대몽 항쟁기에 큰 활약을 하였는데요. 원에 굴복하여 강화를 맺은 정부의 반기를 들어 1270년 진도를 거점으로 새 정부를 세웠고 여몽연합군에 패전한 뒤 제주까지 들어가 끝까지 항쟁하다 그곳마저 함락되면서 산별초의 대항쟁은 종결을 짓게 됩니다. 이렇듯 산별초는 무신정권 중기부터 몽골과의 전쟁과 강화, 그 후의 항쟁까지 긴 시간을 이끈 군사조직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산별초가 몽골과의 강화 이후 벌인 항쟁이 과연 나라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씩이고요. 먼저 찬성 측의 김은동 선생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은동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사회초, 산별초의 항쟁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 찬성 패널로 참여하는 김은동입니다. 사회자님께서 그 산별초의 성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보태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산별초는 이 최씨 무신 정권에서 그 사병 집단에서 출발했죠. 그 무력으로 권력을 차지한 무신 정권이었기 때문에 관군보다는 자신을 보다 근거리에서 호위하기 위한 사병 조직이 필요했고, 그래서 산별초도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초기에는 이 치안 업무를 주로 하다가 조직이 확대되면서 임시 군대 성격까지 갖게 되고, 그리고 몽골군이 본격적으로 침입하자 관군과 별개로 활약하게 되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이 산별초가 관군에 비해서 좀 더 결사적이고 기동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것은 출발이 이 정변에 사용될 사병 집단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점이 고려가 몽골에 항복한 후에 이 산별초가 독자적으로 최후까지 저항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최씨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고려 정부가 몽골에 항복한 후에 산별초는 계속 항전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독자적으로 정부도 세우고 고려와 몽골에 대항해서 강화도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제주도로, 그리고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되기까지 약 3년간 이 산별초의 항쟁이 이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산별초의 항쟁은 몽골과 강화한 뒤에 고려 왕실과 몽골에 반대하는 세력들과 백성들의 결합으로 반외세, 반정부의 기치를 든 일반 민중의 항쟁으로서 고려의 자존심을 지키는 13세기 후반에 가장 방대한 항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런 산별초의 진압이 이 시기 고려의 자주성의 격화와 백성들의 사회 변화 의식을 저하시켜서 원 간섭기에 백성들의 물질적, 정신적인 큰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산별초에 대한 바람직한 역사적 평가를 통해서 이 고려인들의 자주성과 외세에 굴욕하지 않았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서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없진 않은지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은동 선생님은 이제 산별초에 대해서 최씨 무신 정권의 사병 집단에서 출발하였는데 필요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치안 업무에서 시작됐지만 관군에 비해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점과 그리고 이제 독자적 정부도 형성하였고 강화, 진도, 제주까지의 3년간의 항쟁, 그리고 반외세적이었다는 거, 그리고 13세기의 방대한 항쟁이었다는 거,
그렇지만 원 간섭기에 피해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산별초의 항쟁에 대한 바람직한 평가가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대 측의 강경진 선생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강경진 선생님 발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론 문제 산배초의 항쟁은 나라를 위한 행동이었는가에 반대측 입장을 맡은 강경진입니다. 13세기 몽골이 고려를 침입했을 때 당시 고려는 고신 정권이었고 태시 정권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태시 정권은 강화도로 천도한 후에도 권력 확대와 사치 향락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태시 정권의 사병이 산배초였습니다. 그들이 몽골을 침략 시 주로 한 일은 몽골과 싸우기보다는 백성을 동원해서 무리한 공사와 세금 걷기, 무주한 범죄자나 정권의 불온한 세력을 정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논제 3대초의 항쟁이 나라를 위한 것인가라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3대초의 항쟁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원종이 삼별초회전의 명령을 했을 때 삼별초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삼별초가 비록 태시 정권을 무너뜨리기는 했지만 긴 세월 동안 태시 정권에 집행하던 힘이 삼별초였으므로 이들이 개경으로 돌아가는 순간 큰 벌을 받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삼별초는 강화도에 남아있던 사람을 대우에 태우고 진도로 옮겨 진입친 후 왕족인 왕운을 왕으로 세워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고려 왕에 대한 반역으로 삼별초의 항쟁이 진정한 나라를 위한 행동임에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둘째, 삼별초의 대몽항쟁은 명분일 뿐 실제로는 민중의 고난을 초래하였습니다. 진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남해안 일대를 손에 놓고 서해안 100개까지 장악한 삼별초의 초기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몽골에 대한 구국 정신을 내세워 삼별초에게 호응하는 백성들도 많이 있었지만 삼별초의 대몽항쟁 과정에서 국식을 약탈하는 등 고려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어 삼별초의 행동에 좌절하고 적대하는 백성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삼별초에 대한 기존의 평가 중 다음과 같은 평가가 있습니다. 삼별초는 선택된 군대였으며 이들은 특권 의식에 젖어 백성들에게 구매임하는 자세로 거들먹거렸다. 삼별초는 1980년대 육군 구원 사령부처럼 일반 군사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한국사 이야기 7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상과 같이 저는 첫째, 삼별초의 항쟁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한 자국책이었다는 점, 둘째, 삼별초의 항쟁은 대의 명분만 내세웠을 뿐 실제 행동은 민중의 고난을 초래하였다는 점, 두 가지 근거로 삼별초의 항쟁은 나라를 위한 행동이었는가라는 문제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 측의 강경진 선생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강경진 선생님은 삼별초는 채씨 무신정권기에 만든 사병 집단이었다는 점과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항쟁을 벌였다는 것, 그리고 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도로 이동했고 이거는 반역에 해당된다는 말씀과 항쟁은 명분일 뿐 민중의 고난을 초래했다는 것, 그리고 백성들한테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로 교차 질문을 하시겠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먼저 찬성 측의 김은동 선생님이 강경진 선생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강경진 선생님의 발제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삼별초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어찌됐든 고려에 의해서, 고려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삼별초가 결국에는 고려와 몽골군의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고려를 위해서 만들어진 삼별초란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삼별초는 채씨 집권의 정권 유지를 위해 개인적으로 만들어진 사병 집단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사병 집단이 고려군과 몽골군에 의해서 진압된 것은 반역에 의한 마땅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나요? 네. 그러면은 저도 인정하는 것이 삼별초의 어떤 형성의 한계는 존재하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몽골군이 침입한 이후에는 당시 최씨 무신 정권과 왕실은 굴욕적으로 항복하게 되는데, 그러면 삼별초도 아무런 저항 없이 항복하는 게 이 고려를 위해서 바람직한 행동이었는지 좀 되묻고 싶고요. 이 몽골이 침입한 이후에는 어찌됐든 이 몽골에 저항해서 나름의 어떤 군대를 갖추고 저항하는 것은 좀 고려의 자주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려 정권이 몽골에 항복했을 당시 굴하지 않고 고려의 자주성을 지켰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어땠는가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나라를 위해 나라의 자주성을 지키기에 제몽항쟁을 했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데서 이 논제가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고려 왕의 원종의 명을 받아 항복을 하고 결경으로 환도하였을 때 자신의 목숨이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함으로 경각에 달려있음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만들어졌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히려 대묻고 싶네요. 저한테 다시 질문하시는 건가요? 네. 네, 생존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 아까 이 강준현 선생님 발제 중에서 대려 민중의 고난을 좀 더 키운 이 삼별초가 민중들한테 좀 더 불편해하고 좀 더 피해를 많이 키웠다는 그런 부분도 나오긴 하는데, 그런 면은 몽골이 침입한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고려 전 영토에 끼친 피해에 의하면 그건 굉장히 좀 작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백성들이 이 삼별초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비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것이 이 삼별초의 어떤 역할을 좀 폄훼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소지로 비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저항 없이 몽골한테 항복하기보다는 나름의 어떤 고려라는 국가에 걸맞게 저항을 하면서 하는 것이 고려라는 나라에 맞는 그런 역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의 세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몽골이 세계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몽골의 기사는 그만큼 대단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대부분까지 몽골과 침입했을 정도로 강한 군대를 가진 몽골에 대항해서 일개 사병이 과연 그런 항쟁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승산을 과연 몇 프로나 확률을 점칠 수 있을까요? 결국 모두 사람들의 예상대로 3년 만에 그 전쟁은 끝이 났죠. 그러니까 크게 보았다면 어차피 이길 수 없는 그런 판세라면 3년이 들었다면 3년이라도 전쟁을 일찍 앞당겨 백성들이 그 고통을 덜 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자주성, 고려의 자주성도 좋지만 그 판세를 뒤집힐 만한 힘이 삼별초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백성들이 고통받았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당시 몽골군 이후에 이제 원나라로 이어지는 이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힘과 그런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는지는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이 작은 나라를 침입하기까지 우리나라가 버텨왔던 저항했던 역사도 충분히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비록 소수이고 비록 그 힘이 미력했지만 실패했더라도 그 시도는
역사적으로 평가받아야만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백성들에게 고통을 미친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로 뭐 원관석기 약 80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를 받은 거에 비하면 그 피해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어떤 저항사에서 이 항쟁의 역사는 반드시 재평가가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는. 네, 실패했더라도 그런 대몽골에 대항하는 삼별초의 그 자주 정신은 저도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논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나라를 위한 선의의 행동이었는가가 초점에 맞춰지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반론을 제기하는 거고요. 저는 그 문제에 따라서 선한 의도는 아니었다. 나라를 위한 행동보다는 개인의 사리 사욕에 더 가깝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도 인정하고요. 아까 강영철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삼별초의 항쟁이 이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에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의 그 저항은 굉장히 미미했을 수도 있지만 이후로 이 세계사적인 역사에서 몽골군이 좀 더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것에 좀 저항한 것이 그 긍정적인 역할로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평가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 평가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본 침략을 준비해서 실패한 건 태풍 때문이었지, 뭐 그런 우리나라의 그 저항 정신 때문에 그게 늦춰지거나 실패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태풍인데 이 삼별초의 항쟁이 약 3년간 지속되면서 결국엔 그래서 이 태풍을 맞아서 일본 원정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삼별초 항쟁이 미미하지만 그래도 기여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삼별초의 항쟁이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결국엔 이 몽골과 그 고려의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됐기 때문에 이것이 비극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비판받을 소지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이게 고려 군대였는데 사장에서 출발했지만 어차피 고려 군대였는데 고려의 정부에서 진압된 고려의 정부와 몽골의 군사력으로 진압된 직접적인 사건입니다. 오히려 삼별초가 정말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항쟁을 했다면 고려의 국왕 가도 친밀한 그런 서신 교환과 이해를 구하는 그런 정치적 활동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네, 그러지 못한 점은 아무래도 삼별초의 개개인 욕심에 대한 것에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삼별초의 항쟁이 여몽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된 것을 봤을 때 우리 역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이 청나라와 관군에 의해서 진압된 역사가 반복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든 계기가 됐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네. 슬프고도 가슴 아픈 역사의 한 부분이네요. 두 분 질문 끝나셨나요? 네. 네. 그럼 지금껏 들으신 안다미 선생님께서는 질문하실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두 분 토론을 통해서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웠고 잘 몰라서 이렇게 그래도 굳이 질문을 하라고 하신다면 김은동 선생님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렵습니다. 뭐 앞에도 나온 걸 수도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선별초가 고려를 위한 이제 항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 고려를 위한 이제 오랫동안 항쟁을 했고 그런 자주정신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고려를 위한 항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강화 진도 이제 제주도를 3년간 항쟁을 했음에도 고려를 위한 항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고려 정부의 해산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독자 정권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들이 과연 고려를 위한 항쟁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게 이제 이제 마무리 발언에서 하려고 했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항쟁으로 볼 것이냐, 반란으로 볼 것이냐는 발생의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물론 왕실에 대적하는 것은 반란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왕실이 몽골과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 몽골에 복속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 항전이 계속됐다면 어느 정도에서는 이 항쟁도 나름의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이상 저도 질문은 그렇게 없습니다. 날카로운 네, 질문이셨습니다. 예. 두 분 지금 서로 질문하시고 청중인 아름다미 선생님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저는 두 분 선생님 패널로 말씀해 주신 두 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신라의 통일 문제도 그렇고 이 삼별초 문제, 왜 이런 우리 내부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을 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내부에 이제 이게 지금 전부 우리나라 자체 내부에 있었던 문제인데 우리 스스로 풀지 못하고 지금 계속 외세의 힘을 빌려서 해결을 한 거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네,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우리 스스로 문제를 풀지 못한 그런 반복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외세의 침입이라든지 우리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 스스로 풀지 못하고 외부의 힘을 빌려서 통일신라부터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우리가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안에 스스로가 통일되지 못한 삼국은 통일했지만 민족적으로 통일되지 않았다라고 본다던가 그래서 끊임없이 국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그런 반대파들이 생겨나고 그런 사람들을 결국은 통합하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강경진 선생님은 답변을 반대파의 해보자면, 통합이 안 된 거에 대한 말씀하셨고요. 강경진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은요? 네, 저도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왜 우리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계속 이런,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가에 대해 질문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스스로 단단한 힘을 가진 지도자가, 그러니까 현명한 지도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 자신의 개인적인 정권 유지, 이런 사사로운 욕심을 앞세우다 보니까 큰 그림을 못 본, 그러니까 정말 우리 민족의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인물이 없었다는 점에서 저는 이유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나라가 잡은 지리적 위치, 반도의 한 조그만 부분이고 너무 양 사이드로 큰 나라가 있다 보니까 스스로
자력을 키울 수 있는 그 시기까지 주변 국들이 가만두지 않았던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또 한 말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우리 역사가 좀 자랑스럽다. 외세의 침략도 극복하고 이만큼 발전한 것은 그래도 우리 역사가 좀 좋은 쪽으로 진보한 것이 아닌가 그런 평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네. 이제 지금 내부의 문제를 외세에 의존했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김은동 선생님은 반대파를 반복의 시작이었다는 거, 반대파를 통합하지 못했다는 거와 역사를 보는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요. 강경진 선생님은 현명한 지도자의 부재와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분한 대답이 되셨는지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이제 다시 우리 원래의 질문으로 다시 와서요. 지금 교차 질문을 통해서 두 분이 지금 너무 열심히 토론하셨는데 지금 뭐 결론은 민중의 항쟁이 역사의 반복이었다는 거. 아까 그 질문과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제를 왜 외세에 의존했는가와 똑같은 민중의 항쟁이 역사의 반복이었고 꼭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세의 힘을 빌려서 점점 커지고 일이 확대되었다는 거.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두 분 질문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발언을 이제 의견을 정리하셔서 최후의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강경진 선생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배 초의 항쟁을 민족적 항쟁이라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정의 개경 한도 및 외출 문제에 맞섰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과연 삼배초가 몽고군에 대한 4대 정책에 반발하여 순수하게 구국이란 목적을 가지고 봉기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태도는 쉽사리 바뀌지 않는 법이죠. 필시의 사병으로 백성들을 동원해서 무리한 군사와 세금 걷기, 소소한 범죄 변화, 정권의 불온한 세력을 정리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갑자기 대몽과 구국이라는 명분을 들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저는 삼배초의 대몽 환경이 순수한 애민 정신으로 백성을 위하고 구국 정신으로 몽골에게 대항해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자주적 정신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었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은동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별초의 역사를 항쟁으로 볼 것이냐 반란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런 구분은 어렵지 않고요. 그것이 구분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공론이 분열되고 진영이 갈라서고 서로 공격하는지 작금의 이 시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바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굴욕적인 협상, 굴욕적인 항복을 인정하지 않고 항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삼별초는 그런 점에서 긍정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후 80년간 계속된 원 간섭기에 고려의 피해가 얼마나 막심했는지 우리는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삼별초의 마지막이 이 고려와 몽고군의 연합군이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삼별초는 어쩌면 고려의 마지막 희망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상 오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두 분 다 이제 봉기의 목적, 또 항쟁이냐 반란이냐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사병 집단에서 출발했지만 대몽 항쟁까지 이어졌다는 게 자주적 정신에 의한 것이었나에 대해서 강경진 선생님 말씀하셨고요.
김은동 선생님은 이제 항쟁이냐 반란이냐의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바른 평가, 그리고 원 간섭기의 피해 등을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고려 국민들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 너무 오늘 열띤 토론 감사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